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3대 지수가 다소간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요일 있을 PC 물가지수의 대기 모드이기도 합니다만 지난 한 주 동안 또 워낙 많이 오른 만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요. 자, 간밤 특징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체리 앵커와 함께 짚어보시죠. 네, 먼저 자세한 지수 종가 상황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뚜렷한 어떤 재료가 부재하다 보니까 사실 장 초반까지도 강보합 정도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던 3대 지수였습니다. 10년물 금리가 소폭 내리고 또 종목별로 강하게 올라주는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이 좀 지탱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장 막판 들어서 엔비디아가 낙폭을 확대하자 3대 지수가 이렇게 일제히 하락으로 전환을 하는 오늘장이었습니다. 자, 다우지수는 0.3% 가까이 떨어지면서 4만 포인트 고지와의 격차를 조금 더 벌려놓는 오늘이었습니다. 자, 섹터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와는 좀 반대되는 흐름이죠. 전일 가장 강했던 에너지 그리고 유틸리티 섹터가 오늘은 가장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소식이죠.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있었는데 이거에 따른 수급 영향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인지 시장은 지금 가늠을 해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그 타격 규모를 하루에 90만 배럴로 예상을 했고요. 이것이 완전히 만회되기까지는 수주가 걸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WTI 국제 유가가 내림세를 보였고요. 이에 따라서 에너지주들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 섹터는 0.02%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 안에서 움직였던 종목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사실 내림세를 보인 가운데 알파벳이 0.4%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버티면서 섹터 하락을 방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EU가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의 전일 하락한 이후에 오늘은 반등하는 움직임을 나타내줬고요. 자, 시클리컬 섹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다수 종목들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섹터 자체는 0.04% 그래도 약보합권에서 버텨주는 모습이었죠. 테슬라의 강세가 조금은 하락을 방어해주는 모습이었는데 미국서 한 달간 FSD 무료 사용 프로모션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를 열어서 이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Full Self-Driving Software라고 부르는 흔히 FSD, 그러니까 완전 자율 주행 소프트웨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판매가 기대했던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자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내 고객들에게 한 달 동안 이 기능을 무료 동안 사용해 볼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머스크 CEO가 직접 X에 이 내용을 게재를 했고요. 이 소식에 테슬라의 주가가 사실 장중 한때에는 거의 7% 가까운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에 장 막판에는 그 상승폭을 꽤 많이 반납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3% 가까운 상승이고요. 177달러의 종가를 형성하고 있는 오늘장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 올해 첫 3달 동안의 인도량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 수치는 실망스럽게 발표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는 유의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마켓무버스 열고 그 밖에 시장을 움직였던 특징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무버스 화면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이 상승 특징주 첫 번째로 올라와 있는데요. 미주호증권에서 매수 의견을 재확인하면서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HBM3의 높은 가격이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 매출을 강력하게 끌어올려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목표가는 130달러 수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소식에 마이크론의 주가 1.4% 오르면서 118달러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나스닥 증권의 처음으로 거래를 개시를 했고요. 티커명은 DJT라는 티커명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Social media company is a meme stock now. 이제 밈 주식인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가는 이렇게 상장 첫날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과감한 베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SNS에서 상당히 높은 관심도가 몰리고 있다. 전형적인 밈 주식의 특성들을 모두 안아가고 있다는 데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가격 변동성에 유의를 해볼 필요가 역시나 있겠습니다. 자, 그 밖의 상승 특징주 조금 몇 개 더 확인을 해볼 텐데요. 다음으로는 레딧 있습니다. 역시나 지난주 목요일 NYSE 상장을 한 이후에 아주 큰 이 등락을 매일같이 반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밈 주식의 성지였던 레딧이 그 자체로 또 하나의 밈 주식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크리스피 크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장한 이래 역대 최대 일일 상승률을 오늘 기록했는데요. 2026년 말까지 미국 전역의 맥도날드 매장에서 크리스피 크림의 도넛이 이제부터 팔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매장에서는 올해부터 공급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맥도날드의 힘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크리스피 크림의 주가는 40% 가까이 폭등한 채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하락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배송 관련 기업이죠. UPS가 8%대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 제시했던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 매물이 강하게 출회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애플의 경우에는 오늘 한 가지 소식이 전해졌었죠. 오는 6월 10일부터 4일 동안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그러니까 WWDC를 개최한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올 가을에 공개될 이 신형 아이폰 모델에 탑재될 새로운 기능들, 그런 것들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 소식의 주가는 뭐 큰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 그 예정되어 있는 일자만을 공개한 거기 때문에요. 0.7% 하락했습니다. 170달러 선을 하회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 다음으로 공유경제의 대명사로 불렸다가 파산한 위버크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설립자이자 전 CEO인 아담 노이만이 재인수 입찰서를 제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70% 폭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간밤 전해졌던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주요 외신 헤드라인 정리해드립니다. 네, 외신 헤드라인 이어가 보겠습니다. 간밤에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전기차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에 앞서서 인텔과 AMD 등 미국의 운영체제 그리고 반도체 칩 중국 정부에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소식도 있었죠. 이번엔 전기차 쪽에서 어떤 이슈가 나왔는지 첫 번째 기사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나온 기사입니다. 중국이 WTO 제소를 했습니다. 어디에 제소를 했냐면 바로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제공되는 법안이죠. IRA에 대한 제소를 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중국이 걸고 넘어진 것들인지 하나하나 짚어보시죠. 중국이 현지 시간 26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고 차별적이라며 미국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IRA가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부품을 탑재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중국산 제품은 제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미명하에 IRA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 사용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수입해야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차별적 속성을 띠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시행된 IRA는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되 중국 자본 지분율이 25%가 넘는 합작사는 해외 우려기관 FEOC로 지정해 이들 회사가 제조하거나 조립한 부품을 탑재한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중국의 1월에서 2월 이후향 순수 전기차 수출이 급감하고 있다라는 표를 보고 계신데요. 지금 미국 이야기를 하는데 왜 유럽 이야기를 또 가지고 나왔나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중국은 계속되는 글로벌적인 전기차 수요 둔화를 타개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미국의 IRA뿐만이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중국이 저가 공세로 이게 과연 공정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규제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EU의 경우에는 중국산 전기차에 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EU향 순수 전기차 수출이 20%가량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가 공세가 성공적으로 먹히고 있는 중국이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글로벌 판매를 함께 이어나가지 못한다면 중국의 전기차 굴기가 꺾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미국과의 갈등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 예를 들어서 바이든과 지금 현재 트럼프 후보 간의 대결 속에서 두 후보 모두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중국의 고심, 나아가서 글로벌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중국의 고심이 덧붙여서 이렇게 WTO 제소가 이루어졌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테슬라가 그런데 간밤에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는 앞서서 체리냉커와 함께 짚어보셨던 것처럼 FSD 자율주행 서비스의 베타 버전을 체험판으로 모두에게 제공하겠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덧붙여진 거니까요. 전기차 이슈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테슬라 이야기에 앞서서 진행을 했고요. 자, 아이폰의 중국 2월 판매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1월에도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중국 내 아이폰 판매량이 2월에도 역시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33%나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구체적인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올해 2월까지 중국 내 아이폰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월 39% 감소에 이어 두 달 연속 출하량이 줄어든 겁니다. 애플은 현재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회복을 위해 이례적으로 아이폰 할인 판매에 나서고 팀 쿡 CEO는 짧은 시간 동안 중국을 연이어 방문해 현지 포럼 등에 참석하면서 중국 시장 회복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제프리스에 따르면 중국의 전체 스마트폰 시장은 전반적으로 2월에도 위촉세를 보이고 있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이폰 판매는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제프리스는 분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폰 판매 변화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위축세를 보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1월만 해도 바의 길이가 상당히 길죠. 그런데 그 아래 바를 보시면 올해 1월의 판매량입니다. 그만큼 많이 줄어든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고, 그리고 2월의 판매 자체도 전반적으로 줄어든 가운데에서도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월에 39%가량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드는 아이폰 판매량, 2월에도 33% 줄어든 건데 앞으로 중국에서의 스마트폰 판매 자체가 전반적으로 올 한 해 동안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이폰의 경우에는 글쎄라는 제프리스의 의견까지 전해드렸으니까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WWDC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에 대한 구상도 밝혔습니다. 6월 10일에서 14일까지 진행이 되고 AI라는 키워드 함께 기억해보자라는 것도 전해드립니다. 자, 더불어서 지금 중국에선 보아오 포럼이 진행 중인데요.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 둘씩 제재를 가하는 것을 제외하고 시 주석은 미국의 CEO들을 만나는 데 상당히 열성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 표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중국향 인바운드 투자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시 주석이 미국 CEO들을 만나서 중국 내에 투자를 유치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런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시 주석이 중국의 경기 부양이라는 카드까지 함께 손에 쥘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미국 시장에 대한 우려 섞인 분석입니다. 현재 미국 시장이 마주하고 있는 네 가지 리스크를 밸런스에서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머니투데이의 오미주 기사로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 증시의 다우존스 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등 3대 지수는 지난주 사상 최고치를 2번 경신했습니다. 3대 지수가 일주일 안에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2번 경신하기는 2021년 이후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투자 전문 매체 밸런스는 신중론을 고수해야 한다며 네 가지 리스크를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AI 수혜주 버블 조짐으로 엔비디아 등 AI 붐 주도 기업의 성장성과 별개로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꼽았고, 두 번째로는 미국 대표 기업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산업지수와 교통 및 운송기업으로 구성된 다우 교통지수가 모두 전고점을 경신해야 진정한 강세장이 시작된다는 다우 이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밸런스는 아울러 기업들의 실적 대비 지나치게 높은 주가와 연준의 정책 기조 실패 가능성을 추가 리스크로 꼽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배런스에서 분석한 4가지 미국 시장에 현재 마주하고 있는 리스크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지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S&P 500 지수와 200일 이동 평균선의 갭 차이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래쪽에 밝은 파란 선으로 그려진 게 200일 이동 평균선이고요. 진한 파란색의 S&P 500 지수의 현재 흐름입니다. 날개를 달고 날아가고 있는 모습 가운데에서도 200일 이동 평균선과 계속 벌어지고 있는 모습 자체가 앞으로의 계속되는 상승장을 점치기 좀 어렵게 만들고 있는 또 하나의 지표가 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가격과 유가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유가는 간밤에 0.88%가량 소폭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를 하고 있고요. 현물 ETF 승인의 영향으로 비트코인이 이전 반감기와 같은 정도의 수익률을 누리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블랙롱의 분석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전 반감기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보여줬던 비트코인인데 지금 계속해서 7만 달러도 깨지는 약간의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현재 6만 9천 달러, 이더리움 3,5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볼 때 비트코인 변동성 특별히 유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나아가서 간밤에는 코코아가 또 랠리를 펼쳤습니다. 10,000달러를 사상 처음으로 돌파를 하고 있는데 원자재 쪽에서도 계속해서 순환되면서 계속되는 랠리, 사상 최고가 경신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